현재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함에 따라 각 나라 국민들은 국방에 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력이 곧 국력이 되고 있는 시대에서 자신의 나라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보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복수의 해외 밀리터리 커뮤니티를 가보면 사람들은 조국의 국방을 비교하고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누가 더 강한지 토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대규모 한국 무기를 수입했고 한국 무기의 파괴력 특히 신무기에 관해 엄청난 고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국방력 수준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기술력을 명중시킨 한국의 방산이 미국과 영국을 뚫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K방산이 동유럽 폴란드 수출을 발판으로 세계 시장에서 낭보가 이어진다면 반도체, 자동차, 선박, 전자기기 등에 이어 차세대 수출 효자 산업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3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기업들은 2에서 3년 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목표로 전방위 수주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고등 전술 인문기와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첫 국산 초음속 고등운영기 T-50을 앞세워 미국 로키드 마틴과 연합팀을 짰습니다. KAI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는 로키드 마틴사와 공동 개발한 기종으로 미국의 DNA를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KAI가 로키드 마틴과 공동으로 계약을 따낸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 됩니다. T-50은 일대 금액이 한화로 약 244억 305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계약 규모가 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도 한국 방산업계가 승전고를 올릴 수 있는 무대입니다. 캐나다는 노후한 디젤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3,000톤 급 디젤 잠수함 8에서 12척을 도입할 계획이며 수주전은 한국과 일본 기업 간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방산은 유럽의 교두보라고 불리는 폴란드와 지난해 20조 원 규모의 역대급 수주 계약을 성사시키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겁니다. 이렇듯 한국의 방산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잠수함 영역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자 일본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국 국방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따라서 내 수익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전 세계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국방력을 폄하하는가 하면 폴란드의 한국 무기 수입은 오직 정치적 비즈니스라는 등의 날조를 하면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전 세계 밀리터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특정한 두 나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이 한국과 일본이 되면 한국은 일본을 때려 죽여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해군력은 일본의 해군력에 비해 턱없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에 비해 열세에 있다.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다. 플랫폼 즉 함정들의 총 배수량과 숫자와 그 성능에 있어서 한국 해군은 해상자위대에 크게 뒤처진다. 가끔 하이급에서 한국 함정의 배수량이 더 크고 성능도 더 우월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어쩔 텐가? 이를 제외하면 모는 우문에서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안 된다. 한국이 자랑하는 육군 전력은 일본 땅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고 전멸할 것이다. 즉 한국은 해군이 절대적으로 일본에 딸리기에 전면전을 붙는다면 1%의 승리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해군이 정말 해상자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까요? 당연히 해군력에 몰빵해온 일본과 비교해서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옛날에 비해 해군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일본 함정은 노후화가 한국보다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해도 20년 이상 된 2,500톤 이상 전투수상함은 24척에 달합니다. 현재는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 노후화된 함선들은 30척이 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일본이 노령이 된 함선들을 30년까지 유지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운용하는 함선들이 젊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30년가량 되면 해역의 압박이 심해지고 실제로 일본은 하츠유키급이나 아사기리급 중 심각하게 오래된 함선들을 퇴역시키거나 지방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중 일부는 훈련함으로 사용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한국 해군력이 해상자위대에 부족한 것은 맞지만 절대 내두익들의 주장처럼 비교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방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 내에서 한국은 해군력이 쓰레기니까 일본과 싸우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는 일을 본 일본인들은 안도 섞인 한숨을 내쉬며 해상자위대를 열심히 키워와서 다행이다.
일본은 강력한 해군이 있고 섬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뭘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상식 없는 일본인들이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고 안도하고 있을 무렵 일본 대학 교수이자 군사 전문가인 오사카 료타의 충격적인 강의 내용은 일본 전체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게 한국과 전면전을 붙으면 일본 국토는 불바다를 넘어선 끔찍한 형상으로 변모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를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해요. 한국군과 자위대는 무기체계, 전술체계 등이 지형적 요소로 이내 타국과 비해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기형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즉 어느 것 하나가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한국은 육상 자위대가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물량의 보병을 중심으로 한 육군 전력과 어마어마한 포병과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얼마나 공포의 대상인지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상대의 전력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확실한 근거도 없이 한국이 우리보다 약하다고 여긴다면 그런 안주하는 마음은 나중에 독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은 절대적인 우위에 있고 그 파괴력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군은 사거리 1500km까지의 다양한 원거리 투사체 화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거리를 볼까요? 부산에서 대마도는 70km, 나가사키까지는 300km입니다. 한국의 미사일이 도쿄를 직접 포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한국군은 SLBM까지 만들어서 자위대의 중요 자산을 더 많이 박살내는 게 가능해졌고 한국군은 현재 탄두 중량만 8톤인 신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그 파괴력은 상상도 못하는 수준이겠죠. 한국군은 전면전을 하면 충격과 공포의 작전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총동원한 빠른 공격을 통해 적의 중심부를 흔들어서 충격을 유발하고 전의 자체를 아예 상실케 해버린다는 공포의 개념입니다. 즉 한국은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의 방공망을 제압한 뒤 일본 주요 경제시설과 군사시설들을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타격한다는 뜻이죠. 한국군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폐지로 인해 일본에게 심각한 출혈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을 말해줄까요? 한국은 미사일을 수천 발 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발의 미사일이 100개씩 일본의 상공을 향해 날아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점들 하나하나가 다 미사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한국의 현무 시리즈는 생존성을 대폭 높인 전략무기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일본의 방공망은 진작에 다 털어질 것이고 제대로 된 공중전도 못하고 방면대 하나를 날릴 것이며 곧 일본 전국토가 타격되어 끔찍한 형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것은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한국군의 현무사입니다. 현무사는 로켓 추진을 통해 극초음속으로 표적에 명중하는 탄도미사일로 수톤에 달하는 괴물급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요. 확산탄을 달 경우에는 축구장 200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죠. 종종 한국과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전면전을 상정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강연 내용을 접한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국군의 동향을 보면 단지 북한을 견제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 명백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에서는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 현재 떠오르는 군사강국 한국의 자주국방이 더욱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